윤석열 씨 민지 영상 봤지? 유튜브 공식 2021년 최악의 영상.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때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뭐 하냐?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앉아있지. 조성은 사태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기사를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나도 모르겠더라. 말이 계속 바뀌고 이게 윤석열 측에서 검사 시절에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누군가를 사주했다,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주장에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이 건을 터뜨린 사람이 익명의 소스라고 했었어. 내부 고발자인데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 근데 나중에 조성은이 자기가 그랬다고 시인을 하고 나선 거야. 근데 말이 계속 바뀌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지. 왜 원본을 지우고 사본만 가지고 있느냐? 왜 네 주장이랑 날짜가 안 맞느냐? 게다가 박지원과의 이 괴상한 관계가 밝혀지고 심지어 이번 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박지원을 또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을 까겠다고 시작한 이야기가 지금 도리어 역풍이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준 낮은 정치놀이에 관심이 안 가. 봐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도박판처럼 이렇게 정직한 판이면 모를까? 정직한? 정직하지.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러다가 어물어물 결론 없이 그래서 사주를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국정원이 꼈냐 안 꼈냐 말만 무성하다가 그냥 넘어갈 확률이 90% 이상이거든. 조성은 본인은 벌써부터 미국 들 준비를 하고 있다던데 무슨 비즈니스차 간다는데 4대 보험료조차 밀렸다고 전해지는 자기 회사나 맨몸으로 와서 마세라티만 리스해 갔다는 회사나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미국에 가서 할 비즈니스가 딱히 있는지 나는 의문이고, 어쨌든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떠들던 인간이 갑자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러면서 언론은 안 만난다고, 그리고 때마침 미국으로 나간다. 꼭 누구 하던 짓이랑 닮았지. 응? 내가 이 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치 공작 자체보다도 이런 사람들, 조성은 같은 인간들이 자꾸만 당에 들어오게 되는 이 시스템 자체야. 예전에 왜 나다은이라고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 문재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인간을 뽑아서 심지어 공약개발단이라는 데 집어넣었던 게 저 당이야. 국힘당이라고. 이번에 조성은도 마찬가지야. 조성은이 정치바닥에 발을 들인 게 언제냐? 2014년 박원순 캠프 때였다고. 천정배가 영입을 해서 박원순 선거 캠프로 들어갔던 거야. 거기에 있더니 탈당을 해서 다시 천정배의 당에 합류했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공관위원을 하고 국민의당 비대위원 활동도 해.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박지원이야. 그러다가 2018년에 박지원이랑 또 나란히 탈당을 해서 이번엔 박지원 당에 입당을 했다가 거기서 또 나와서 브랜드 뉴 파티라고 새 당을 만든다고 설치는 도중에 국힘당, 당시 미통당에 영입이 된 거야. 그 뒤로 국힘당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거친 당이 도대체 몇 개인 거야? 얘가 옮겨다닌 기록, 당을 옮겨다닌 기록을 보면 무슨 당을 색깔별로 수집을 하는 것 같아. 정의당만 이제 한번 찍으면 무지개 색을 다 모을 것 같다고. 당 소속만 그쪽이었느냐? 아니, 본인의 생각도 이쪽이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야. 문재인은 역사상 대단한 일을 했다. 김대중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국이 발전한다.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승만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해온 인간이고, 그리고 박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숭배 수준이야. 역사의 상징이다.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박지원 옆이 좋다. 얼마 전에 롯데호텔에서 박지원을 만난 걸로 알려진 날도 지가 사진을 찍어 올렸어. 역사를 만나는 시간 이러면서 대체 무슨 역사를 말하는 건지, 이 역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할 때 그 역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황제를 아련할 때도 이렇게 굴까 싶을 만큼 아주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은 태도야. 박지원이 전화만 한 통 걸어도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안부를 물어주시니 엄청난 반가움, 이러고 있는 인간이야. 정리하자면 누가 봐도 좌측에서 시작한 좌측 인물이었고 현재도 좌측 인물이야. 그 어떤 구석을 봐도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좌측 인물을 찬양하고 좌측 인물과 교류하고 심지어 좌측 인물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글만 봐도 막 애정이 흘러넘치는,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존경해 본 적이
있는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국힘당에 갖다가 앉힌 거야. 지난 총선 때 자기도 자기 과거가 문제될 걸 알았는지 진보 진영의 환멸을 느꼈다 이런 말을 괜히 하면서 국힘당에 입당을 했어. 진보 진영에는 환멸을 느꼈는데 진보 진영 사람에게는 환멸을 전혀 안 느꼈나 보지. 그렇게 이런 인간을 데려다가 당직을 주고 일을 시킨 거야. 오자마자 N번방 사건 TF를 맞더니 그마저도 아무것도 없이 뻥카만 치다가 종료했어. 100번 양보해서 데려올 때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헛발질을 자꾸 하면 밀려나는 게 정상인데 왜 계속 앉혀놨다가 이 꼴을 치르냐.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래. 왜 김웅이, 조성은 같은 당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고 신뢰가 쌓일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한테 그런 중요한 정보를 넘겼냐는 거지. 그런 와중에 조성은이 방송에 나와서 박지원과 자기가 뭔가 이번 공작을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공조한 것 같은 말을 해버린 거지.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역풍까지 맞고 있는 거야. 급기야 이제는 언론 인터뷰 안 하겠다 하면서 미국을 가네마네하고 있는 거라고. 조성은을 보면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청년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정치권의 인간들은 그냥 어디에서 청년을 데려다가 자리를 하나 주고 앉히면 청년 정치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실제로 당시에 조성은을 영입했다는데 관여했다는 사람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왁구가 나왔다는 거야. 왁구가. 얼굴 왁구 말고 이 사람이 조성은이 민주평화당 출신이라서 여성, 진보, 호남을 동시에 커버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냐. 그냥 좌파 누구를 들어다 앉히면 국힘당이 좌파도 포용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막 생기나? 호남 정당에 누구를 영입하면 갑자기 호남 사람들의 지지가 막 쏟아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쟤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무슨 퍼즐을 맞추듯이 이것저것 주워다가 빈자리를 메꾸면 우리가 완전한 정당이 된다. 완전한 정치를 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얘 하나만 영입해도 청년, 여성, 진보, 호남 내 영역을 다 커버하네. 그러면 어서 영입해라. 이러고 앉았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청년 정치를 한다고 데려다 앉히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정작 청년들이 하는 고민을 공유하지를 못해. 상당수가 그냥 어릴 때, 대학생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때부터 직업도 없이 정치권만 기웃기웃거리는 정치낭인들이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줄이나 대면서 버티다가 자기가 줄 댄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자리를 얻고 실권을 잡지? 그러면 그 밑으로 무슨 대책위, 무슨 비대위, 무슨 혁신위 이런 거에 줄줄이 청년위원, 청년대표, 청년 최고 이런 거 하나씩 꿰차고 들어가 앉는 거야. 얘네들이 청년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나? 취직도 안 해봤고 조직생활도 안 해봤고 자소서 한 번 안 써본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걔네들끼리 무슨 청년 정책을 만드냐?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건 청년 코스프레 뿐이야. 만화 캐릭터인 척, 게임 캐릭터인 척, 청년인 척. 조성은을 봐라. 본인이 운영한다는 회사가 있는데 그 경영조차 제대로 못했어. 블라인드에는 그 회사가 얼마나 운영을 말도 안 되게 했는지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전직 직원들이 월급을 제때 준 적도 없고 4대 보험료조차 밀렸다고 주장을 하는 중이야. 조성은 본인은 임금체불이 없다면서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면 허위보도라고 가만히 안 있을 것처럼 엄포를 놓는데 조선일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00만 원 가까운 임금 체불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거야. 만약에 그 회사의 전직 직원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야. 100번 양보해서 임금은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체불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4대 보험료를 연체하는 건 불량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그런 와중에 본인은 벤츠 자랑, 집 자랑, 마세라티 자랑을 했다는 그 대목에서는 진짜 양심의 유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아유, 저런 인간이 무슨 청년 정치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을 엿먹이는 사람이 하는 정치가 무슨 청년 정치냐. 이런 인간 하나를 필터링을 못해서 데려다가 당직 주고 일시키는 정당이 무슨 청년 정치를 하냐. 조선을 영입한 게 정병국이라는데 정병국이 지금 국힘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인재영입위원장이야. 인재영입위원장. 아이, 또 조성원 같은 애들 주워다 모으겠네. 그러니까 주변에 괜찮은 청년 없나 하고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는 애들이 전부 정치낭인이야. 그러면 그 정치낭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정치낭인을 추천해. 예전에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위원회에서 이름도 못 들어본 역할을 하던 괜찮은 애가 있는데 추천한다고. 그러면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는 거야. 이력을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 했다는 얘기만 20개씩 적혀있는 애들이 흔해. 윤석열 씨 민지 영상 봤지? 유튜브 공식 2021년 최악의 영상.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때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뭐 하냐?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앉아있지. 이게 연출된 것 같지만, 이건 물론 연출이지만 실제로 정치 바닥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 그저 나이가 젊을 뿐 청년은 아닌 인물들이 모여서 청년 타이틀을 걸고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척하는 거야. 그러나 정작 뭘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너 생각해봐. 청년 비례, 청년 최고, 청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 봤냐?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그냥 청년이 하는 정치를 하는 거지. 나는 이 청년 정치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청년 머시기를 달고 있는 자리는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던 청년들이 삶에서 느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로 정치에 투신해서 자기가 공유했던 고민을 청년들과 나누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 이런 게 청년 정치지. 30대인데 여자고 진보주의자고 호남 배경이라고요? 완벽한 퍼즐 조각이네요 하고 뽑아서는 우리는 청년도 신경 쓰고 여성도 신경 쓰고 호남도 신경 쓰고 심지어 상대 진영도 신경을 씁니다. 그 상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따위 태도로 청년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청년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정작 MZ세대 본인들은 어감부터 거부감을 느낀다는 그놈의 MZ 민지 타령하지 말고 제2, 제3의 조성은 찾아서 헤매지 말고 정말 청년 정치라는 걸 하고 싶으면 그냥 청년들한테 이메일로 받으세요. 이메일로 무슨 고민을 하고 사는지 진짜 청년들한테 들어 좀. 정치 낭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정치는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겠나.